가리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너치 반은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각선율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 떨어진 게 그대로 올랐어요. 완전 반대. 뜨거운 반등이. 어제 뭐 하락 종목수 기록적이었는데요. 오늘은 또 반대였죠. 네, 근데 어제에 이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투매를 이어갔습니다. 네. 어제 코스피에서 9천억 팔았고 코스닥에서 3천억 팔았거든요. 양시장 1조 2천억 매도를 했는데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4천억 4천억씩 총 8천억 매도를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삼성전자 8만 원대 막 팔길래 이제 레거시 올라갔는데 왜 팔아요? 이랬다가 이제 개욕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진짜 팔 때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은 진짜 지금 팔 때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 이것저것 다 합쳐도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 어제 뭐 코스피 12개월 포워드 PER이 예. 8배 초반까지 떨어져가지고 거의 뭐 코로나 때 제외하면 신저가 수준이라서 네. 이때 파는 건 사실 뭐 실익이 없는 게 사실이죠. 그렇죠. 근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코스피는 기관이, 코스닥은 외국인이 받아갔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 물량을 다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진짜 아닌데. 좀 모르겠습니다. 뭐 되게 불투명한 보이고, 원래 바닥은 그래요. 아, 야, 여기서 이 돈이라도 건지지 못하면 완전 가로 되겠어. 제로 될 것 같아. 여기서 건져야 돼. 이런 생각이 정말 들거든요. 근데 항상 그럴 때 내가 정말 투자하기 싫을 때 투자해서는 손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고, 야, 이거 진짜 뭐 될 것 같아. 이거 진짜 대박이야. 해서 투자해서 좋은 경험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 그렇죠. 제 경험적으로도. 주가의 바닥은 이론적으로 그 악재가 최대한 많이 나왔을 때가 딱 바닥이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이제 나올 게 없을 때, 악재가 네. 축소될 때, 그때는 이제 반등 시작인데, 어저께 사실 그 탄핵안 부결이 처음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는 날이었고, 네. 탄핵 부결됐으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가득한 상황이잖아요. 그게 네. 좀 반영이 되면서 어제 낙폭이 굉장히 컸었는데, 오늘은 사실 조금 가닥이 나왔어요. 네. 그 탄핵 부결되면서 이러면 언제 도대체 내려오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국민의힘에서도 전국 안정 TF를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2월 또는 3월에 하야하는 이 안 둘 중에 하나를 네. 검토를 한다라고 하면서 2월 또는 3월 하야하면 대선은 치르는 건 4월 또는 5월이거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번 주 토요일 날 탄핵안 표결이 또 있습니다. 네네. 이때 뭐 찬성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찬성되면 이번에 이제 직무정지가 되겠죠. 그리고 내년도 한 5, 6월쯤 대선이 치러질 것 같아서 네.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사실상 그 대통령이 이제 내려오는 시점은 좀 비슷할 것 같아서 불확실성이 일단 해소됐다는 측면이 가장 시장 반등의 좀 이유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둘 중에 누구가 옳다 이런 거는 이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오늘 시장 올린 거는 제가 진짜 1년 동안 기다렸던 중국의 부양책, 좀 이따 중국 마감해서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중국 부양책 굉장히 크다고 봐요. 전 두 가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계속 하나는 중국 부양책, 하나는 상법 개정이에요. 근데 사실 오늘 이 두 가지가 제 눈에 다 가시권에, 하나는 이제 발표를 했으니까 시진핑 주석이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확정된 거고, 근데 이 상법 개정도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그 의원의 발언이 다시 뉴스화됐어요. 그래서 진짜 진짜 최악의 상황에서 완전 반전 카드가 두 개가 같이 나오는 거네. 1년을 기다렸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네, 뭐 이현주 최고위원이 이야기를 했고 사실 어느 한 명의 의견일 뿐이라서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확정된 소식은 오늘 본회의에서 금투세는 폐지가 되는 것으로 일단 확정은 됐습니다. 네. 근데 오늘 조금 불안한 건 어저께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1,000억 들어왔는데 오늘은 1,500억 나갔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매도는 극렬한 매도세는 좀 멈춘 것 같은데 그렇다고 매수로 돌아서진 않은 것 같아요 아직. 네, 지수가 올라오면 팔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렇죠. 네, 저는 근데 상법 개정이 통과되면은 외국인들은 좀 입장 바꿀 것 같은데, 근데 한 가지 지금 딱 얘기 중에 되게 민감한, 외국인들이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 하는 의아함이 좀 있었는데요. 배임죄를 거의 없애는 수준에서 상법 개정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소송이 무력화되는 거죠. 외국인들 입장에 뭐지? 단팥빵 없는 단팥빵이야. 팥 없는, 안고 없는 빵이 되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 저는 그래도 그거라도 가야 된다는 입장이긴 합니다. 네. 근데 상법 개정안 통과된다고 모든 그 소액주주들이 무시당하는 모든 게 싹 다 해결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나마 한 진일보 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는 거라서 최소한의 조건이 이어서 요거는 꼭 통과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좀 할 일이 산더미라서. 근데 큰 걸음의 시작이죠. 이렇게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배임 혐의가 안 되더라도 일단 소송은 걸 수 있잖아. 그렇죠. 큰 진전이긴 한데 그럼요.
이것만 가지고 완벽하게 소액주주들이 보호받는다고 할 수는 없어서. 그럼 정신이 바뀌어야지. 그렇죠. 아직 바뀔 게 많이 그럼요. 남았죠. 도덕률 같은 거 맨날 훔치고 도둑질하던 사람이 갑자기 한순간에 손 싹 씻어갖고 깔끔하게 살 수 있겠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동안엔 감옥에 안 갔는데 너 그러면 감옥 간다 라는 언급만 있으면은 또 훔치겠지, 습관적으로. 그러나 훔쳤을 때 탁 소나기를 때릴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네. 네. 그리고 오늘 외국인이 1,500억 코스피에서 팔았는데 네. 삼성전자를 1,300억 팔았고 하이닉스를 260억 팔았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매도세가 좀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상승폭이 훨씬 클 수 있었는데 거래소가 이 두 종목 빠지면서 상폭이 주로 좀 눌렸죠. 그렇죠. 뭐 빠지진 않았고 그래도 소폭 플러스인데 지수보다는 많이 못 올라서 좀 아쉽습니다. 오늘 엔비디아 관련된 좀 악재가 나온 영향이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 금융주는 여전히 팔고 있어요. KB금융, 신한지주는 300~400억씩 매도를 하고 있고 여전히 네이버를 가장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화학 섹터에서 골고루 올랐습니다. 화장품과 일반 화학 업종들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데 다 같이 좀 많이 상승했고요. 섬유유복 섹터에서도 FNF가 중국 관련주로 많이 올랐어요. 오늘 중국 공산당의 이제 내년 부양책 발표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영향을 많이 끼쳤죠. 건설사들도 재건 테마주들 뭐 상한가 간 것도 있고 일반 건설주들도 어제 많이 빠진 만큼 오늘은 5~6%씩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뭐 오락문화, 뭐 의료 정밀 섹터 다 같이 중국 관련된 거는 특히 좀 많이 상승을 했고요. 많이 빠졌던 뭐 하이브나 뭐 CGV, 파라다이스, GKA 이런 것도 오늘은 좀 반등을 했었습니다. 오늘 제일 많이 하락한 건 통신주. 그동안 방어주 역할을 해서 오늘은 뭐 SKT나 KT나 1% 내외로 하락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하락한 건 상승은 업종은 상승을 했지만 두산 로보틱스,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밥캣 이런 데가 소속된 기계장비 섹터가 좀 하락했습니다. 드디어 이번 그 탄핵 부결 상황, 계엄령 상황이 유탄이 두산한테 튀었죠. 그렇죠. 두산. 나 너무 쌤통이야. 이거는 진짜 너무 고마워. 이거는 사실 두산 밥켓 입장에서는 운이 좋았어요. 왜냐면 이게 두산 밥켓의 소액주주들을 위해서 결단을 내려준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단순히 매수 청구가. 그러니까 매수 청구할 능력도 안 되면서 합병시키겠다고 정말 꼬라지가 정말 그지 같아. 근데 원래 그렇죠. 뭐 합병하기로 하면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들은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얼마에 사줄 테니까 팔고가 이게 매수 청구 조건이 있는데 주가가 그 훨씬 아래로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매수 청구 막 22,000 얼마가 매수 청구 가격인데 16,000원인가 17,000원까지 떨어졌죠. 무조건 매수 청구를 하겠죠. 모두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두산 그룹에서 비용 부담이 많아져서 이거는 겨우 그것도 감당하지 못할 거면서 그렇게 거저 먹으려고 했어. 두산 마켓을. 나쁜 놈들 아니야? 나 진짜 욕 진짜 쌍욕 나오려는 거 지금 참았다 진짜. 근데 이게 이 합병 철회 공시를 냈는데 합병 철회된 이유가 주주들을 고려해서가 아니라 주가 빠져서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나중에 주가 올라가면 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상법 개정 되잖아 그 사이에. 그 사이에 되면 이제 안 될 거라고 생각하나 보지. 그건 모르겠죠. 안 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지금 있죠. 당장 돈이 없는 거야. 지금 당장 돈이 없는. 지금 일단 이 돈을 들여서 하기에는 그냥 남의 돈 훔쳐먹고는 쉽고 내 돈은 넣기 싫고 진짜 도둑놈들이다. 진짜 한마디로. 네, 그리고 전기전자 격하게. 근데 너무 격했어요. 조금. 아니 근데 난 진짜 여기 두산 각객 소액주주들은 막 울고 있었을 거야. 진짜 가슴이 미어라 터져라 막 이러면서 신문고라도 두들기고 싶었을 거야. 그렇죠. 제가 그 감정을 얘가 약간만 표현해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전력기기 관련된 섹터도 좀 좋았고 오늘 사실 전반적으로 다 대부분 좋았어요. 그렇죠. 네. 무엇보다 이제 중국 공산당에서 내년도에 적극적인 재정 정책, 확장적인 통화 정책 요거 시행을 예고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상해 증시는 그렇게 많이 안 오르더라고요. 1% 못 오르더라고요. 9일 어제 홍콩은 많이 올랐었습니다. 어제 뭐 미국 시장에서 올랐죠. 아니요, 홍콩 항생테크가 4% 올랐으니까요. 막판에 쫙 다 올렸어요.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야기해 주셨지만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당히 온건한 통화정책을 이행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문구에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 기존에는 신중한이라는 단어를 썼었는데 14년 만에 완화적 기조로 좀 변화가 됐습니다. 2008년도에 이제 금융위기 때 좀 통화정책 적극적으로 할 때 적당히 온건한 통화정책이라고 언급했다가 2010년에 조금 마무리되니까 신중한으로 변경했었는데 이번에 14년 만에 신중한에서 다시
예전으로 네. 예, 적당히 온건한 통화 정책으로 네. 다시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에 그 부양을 했던 만큼 이번에도 좀 세게 부양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좀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고 네. 2018년 이후로 처음으로 주식시장 안정화를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아니 공산당도 하는 걸 우리를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 진짜. 그렇죠. 그리고 25년도 주요 업무 중에 내수 확대의 우선순위가 3위에서 2위로 격상됐대요. 그래서 내수 활성화에 조금 더 영향을 방점을 찍겠죠. 그래서 네. 중국 노출도가 높은 섹터가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화장품, 라면, 엔터, 화학 섹터 대부분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 반도체에서도 좀 갈렸어요. 엔비디아 관련 악재가 나오면서 HBM주들은 지지부진했는데 네. 일반 레거시는 좋아지죠. 조금 좋았어요. 중국에서 이제 부양책 때문에 IT 수요가 다시 좀 올라오지 않을까 그럼요. 이런 기대 때문에 많이 빠진 만큼 레거시 업종들이 좀 반등을 했습니다. 일종의 커머디티니까 그쪽도. 네. 네, 그리고 화장품주 중에 파마리서치와 VT는 신고가 같습니다. 네. 화장품 섹터도 미국 수출 테마로 K-뷰티로 엮이면서 많이 급등했다가 이제 한 4분기 들어서 엄청 급락을 많이 한 기업들이 많거든요. 네. 따라서 이 파마리서치 VT도 같이 떨어졌다가 역시 좀 실적이 받쳐주고 네. 여전히 이제 글로벌 트렌드, 검색 트렌드도 유지되고 좋은 상황이 펼쳐지더라고요. 면세점에서 여전히 줄 서고 리쥬랑 같은 거. 그래서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리쥬랑이 거기서 마저 면세점에서 살 수 있어요? 못 사는 거 아니야? 주사 아니야 주사? 근데 거기서 그냥 제품들은 많죠. 거기 살 수 네, 있죠. 네. 네. VT가 24%, 파마리서치 13%대 많이 상승을 했고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화장품 주들도 네. 많이 올랐어요. 네. 네, 실리콘투, 아이패밀리에서 코스맥스, 한국콜마, CNC 인터 이런 것들 많이 올랐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정리가 어떻게 깔끔하게 돼서 뭐 나중에 선거 국면에서 그거는 이제 저희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상황 아니고 누가 되든 그거는 뭐 국민이 알아서 결정한 문제고 근데 하여튼 그 과정까지 깔끔하게 가면은 전화위복이 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일단 중국 관련된 이슈 그리고 그 국내의 탄핵 또는 이제 하야의 시점이 어느 정도 가시화됐다라는 점이 좀 좋은 영향을 끼쳤는데 네. 그러면 리스크는 없냐 이제 반등 시작이냐 굳이 리스크를 찾아본다면 탄핵안이 부결되고 대통령이 계속 재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2월, 3월 뭐 하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이 여야 간의 갈등이 좀 심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서로 간에 합의가 안 되면 여러 이제 민생 법안 관련된 거 좀 조기 통과가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좀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잡았나고 서로 싸우면 아주 골 때리는데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뉴스 하나가 있었는데 권성동 의원이란 분이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추대될 가능성이 좀 있다. 근데 한동 대표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다는데 그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뉴스로 타전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유한타증권에서 국내 증시 수급 점검을 좀 해줬어요. 일단 어제 개인 투자자들의 코스피 순매도가 9천억이었는데 네. 8월 5일 블랙먼데이 때도 코스피에서 개인 투자자는 순매수했거든요. 그때 1조 7천억 역대급 네. 순매수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보다 주가가 더 낮아져 있잖아요, 어제. 네. 근데 그거보다 더 낮은 가격에 손절매성 매도를 했다. 그리고 과거의 개인 순매도 사례들을 보면은 대체로 가격 조정에서 기간 조정으로 국면이 전환되는 경향이 좀 있었다. 그리고 순매도 상위 10개 중에 7개에서는 단기 반등했던 경험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이 이렇게 투매가 나올 때에는 과거 사례를 보니 네. 이제 더 이상 이제 폭락식의 가격 급격한 가격 조정은 조금 없고 그렇다고 뭐 V자 반등이 아닐 수도 있는데 기간 조정 정도 있을 것이다. 네. 그리고 대부분은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개인이 많이 매도했던 것들 중에 반등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외국인 순매도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됐고 연기금 중심의 순매수 지속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연기금이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역할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증안펀드도 이야기를 했는데 20년도, 22년도에 그때도 조성이 됐었다가 집행은 안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실제 운용 관련돼서 정해진 사항은 없지만 뭐 서킷 브레이커 같은 이런 위기 극대화되면 발동 가능성 존재하는데 다만 현 시점에서 여기서 끝났어. 추가로 서킷 브레이커 발동 가능성은 낮다. 또 하네. 그래서 내가 어제 저기 연합병원 우리는 버림받은 자식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제 끝났어요. 할 게 뭐가 있어요? 이제 반등 막 하고 이러는데. 뭐 만약에 2차 계엄 같은 거 하면 서킷 브레이커 걸리고 그때 투입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일은 없어야죠. 또 그런 일 없어야죠. 네네. 그리고 중국에서 엔비디아를 반독점법 위반으로 예. 조사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어제 엔비디아도 한 2.5% 하락했고 오른 것 대비해서 뭐 하락한 것도 아니죠, 이 정도면. 예.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8% 정도 하락을 했는데 엔비디아가 2020년에 이스라엘의 반도체 설계 회사 멜라녹스라는 이제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여러 국가들의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인수합병할 땐. 그러니까 중국
그 정부한테도 어렵게 승인을 받았는데 조건부 승인을 받았죠. 조건부 승인을 받았는데 그때 조건으로 내걸었던 것들 중에 일부를 위반했다 이런 혐의로 좀 조사를 받는다고 알려졌습니다. 조건이 총 7개인데 5개는 좀 알려진 조항이고 2개는 또 비공개 조항이래요. 그래서 이 중에 어떤 조항을 위반했는지는 좀 아직 불명확한 것 같고 공개된 조항들을 보면은 엔비디아 제품과 멜라노스 제품을 같이 결합해서 판매를 하지 말라. 불합리한 거래 조건을 덧붙이지 말라. 고객의 선택에 차별을 가하지 말라. 이런 등등의 내용인데 위반했다고 판정이 되면 중국 언론에서 추산하기론 최대 8,200억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중국 매출의 최대 과징금 10% 정도 적용을 해서 추산을 한 거고 뭐 이거보다 적을 수도 있고 좀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거밍치 애널이 코멘트를 했는데 이번 조사는 이제 1년 이상 조사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리고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매출에서 중국 비중은 5%다.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로 중국 판매가 완전히 금지되더라도 영향은 제한적이다. 그리고 조사로 인한 주식 변동은 일시적일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더넷 망 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의 망인데 지금 우리가 그거 서버 렉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서버 한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서버 탑을 쌓아가지고 그거를 판매를 하고 있으니 NV링크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이 서버와 서버렉과 서버렉의 연결, 서버끼리의 연결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사지 않았겠어? 저 회사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연결성을 가지려면 당연히 저 회사 기술과 제품을 써야 되겠지? 그럼 그걸로 걸면 걸리긴 하겠네요. 근데 그게 좀 그렇긴 하네. 중국이 그래도 뭐 일부 전체에서 아마 매출 비중 10% 정도인 것 같고 데이터 센터에서 5% 정도라고 하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타격이 제한적일 것 같긴 합니다. 자기네 거 쓰라는 건가? 화웨이 거 같은 거 예를 들자면. 근데 만약 그래서 저거를 그러면 중국이 못 쓰면 중국이 더 손해 아닌가 지금 상황은?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더 손해일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엔비디아가 뭐 중국에 못 팔게 해서 중국이 얻는 게 있을까요? 안 좋죠. 자기네 기술이 지금 아직 올라오지 않은 상황이니까 AI 엄청 강조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번에 미국이 이제 중국 반도체 규제에서 기존에 납품하던 약간 좀 사양 낮춘 GPU이잖아요. H20 그런 서버들은 좀 그래도 허용을 해줬는데 이거를 자체적으로 안 받겠다라고 결정을 할 수도 있을까 싶네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조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에 영향을 좀 받았고 조사가 뭐 1년 이상 이렇게 장기화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제 당분간은 시장에서 조금 이 이슈는 영향을 좀 안 주지 않을까. 그리고 나중에 혹시 결과가 나와서 생각 이상의 과징금을 맞거나 뭐 이렇게 된다면 그때 뭐 다시 한번 충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퀄컴도 뭐 1조 원이 넘는 과징금도 부과받은 적이 있으니까요. 이걸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국면은 마무리된 것 같고 다만 요 이슈 때문에 국내 HBM 관련주들은 오늘 상승해서 조금 배제가 됐어요. 그리고 키움 증권에서 삼성전자 밸류에이션 콜 리포트를 냈습니다. 밸류에이션 콜이란 거는 이제 주가가 많이 빠져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으니까 이제 사라 이런 리포트를 낸 건데 25년도 영업이익이 39조 5천억 원 나올 것이다. 이 중에 DS 부분은 19조로 컨센서스보다는 하회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뭐 이유는 계속 똑같습니다. 예상보다 큰 메모리 가격 하락, 그리고 파운드리 가동률 하락 때문이고요. 분기에 5조 못 본다는 얘기죠. 다만 이제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최저점 수준인 12months forward PBR 1배, PER 10배 정도에 있다는 점에 주목해라. 그리고 자사주 매입도 진행 중이라서 추가 하락 리스크는 제한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목하는 점은 삼성전자의 D램 체질 개선, 그리고 CXMT에 대한 미국 제재가 25년도에는 가시화될지 여부. 이게 근데 두 가지 다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을 해서 점차 비중 확대하라 이렇게 추천을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 D램 체질 개선은 AWS, 뭐 브로드컴, 메타 이런 데가 자체 ASIC 칩 수요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 부분 또 영향을 받을 거고, 그리고 엔비디아 납품이 HBM 사업에 기여를 할 것이다. 내년도 뭐 하반기 정도 되겠죠. 그래서 1번 D램 체질 개선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고, 최근에 급부상하는 화웨이와 SMIC의 AI 연합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 CSMT가 미국 제재 리스트에 이번에 규제는 포함이 안 됐지만 내년도에는 포함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두 번째 조건도 달성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안 좋은 얘기는 조금 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저는 근데 외국인들 매매 패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
달라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단순히 이제 반도체만을 엮은 주식이라고보다 한국 그 뭐랄까 한국 인덱스의 대표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내년 초에 분위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네. 근데 확실히 최근의 추세는 조금 D램 가격 계속 빠지고 있고, 네. 그리고 목표가 하향 리포트 계속 나오고 있고, 내년도 상반기 예상보다 더 메모리 가격 빠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네. 계속 나오는데도 주가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거의 연말이잖아요. 내년도부터는 6개월 선행을 가정하면 내년도 하반기에 D램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제부터는 좀 반영을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발표된 중국 부양책이 IT 수요 강세에 좀 영향을 줬으면 그렇죠. 삼성전자에도 이제 반등이 좀 의미 있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가능성이 없진 않죠. 근데 한번 봐야 되겠죠. 얼마 정도의 부양책이 나올지. 네. 네. 그리고 척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마이크론도 반도체 지원금을 이르면 이번 주에 확정을 지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럼 TSMC도 받았죠. 인텔도 받았죠. 이제 마이크론도 받는다면 우리는 언제 받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이닉스는 아직 그 받아야 될 지원금이 6,400억 정도예요. 상대적으로 규모가 좀 작은데 삼성전자는 11조 원 넘게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빨리 좀 확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임기 이제 40여일 정도 남았는데 빨리 확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거 뭐 우리 업체만 배제되고 TSMC, 인텔, 마이크론 다 받으면 상대적인 경쟁력이 상당히 좀 축소가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크게 그래도 반등이 있었는데 이대로 조금 걱정을 좀 놓아도 될까요? 저는 네 뭔가 좋은 뉴스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서 최악의 뉴스 이후 아주 좋은 뉴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뭐 내년 초를 계산하고 본다면 이제 좀 마음 많이 편해졌어요. 네, 그동안은 이제 떨어지는 앞으로도 언제까지 떨어질 거야 모를 때 제일 괴롭잖아요. 지금은 뭐 이제 떨어져도 괜찮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일단 오늘 하루 코스피 2.4% 반등은 했지만 네. 여전히 굉장히 지금 멀티플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그렇죠. 네. 싼 주식이 아주 널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 상법 개정되면 좀 편하게 가실 겁니다. 우리도 미국 시장 비스무리한 거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장기적으로 2, 3년짜리. 네. 뭐 상법 개정안은 올해 안에 좀 통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은 좀 있습니다. 부탁하고 우리 이연주 의원 해주시면 제가 밥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살 사람 많을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에. 아니 그분이 이제 일단 딱 먼저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아는 사람만 딱 찍혔으니까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고. 네. 알겠습니다. 내일 다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